자, 정고점 앞에 선 코스피, 경기 침체와 선거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. 자, 지금 이제 코스피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방이 조금 막힌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적인 문제가 있고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도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는 지금 돈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지 않는 좀 경계감 있는 그런 장세, 월요일 그 시장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랠리입니다. 엔비디아가 가고 브로드컴이 가고 그리고 또 어도비까지 폭등을 하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상승세로 돌아오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도 또 상승을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렇게 미국 시장이 뜨겁지만 여기에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일단은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PMI를 보면 지금 35.4에 닿아 있습니다. 이 35.4라는 수치가 4년의 저점에 지금 해당을 하는 건데 이렇게 꺾였다라는 것은 앞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. 일단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. 일단 5월 PMI에 대해서는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경제의 다양한 부분에서 고통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제조업이랑 농업이라고 하면 이제 경기 침체 가장자리에 가까워진 느낌이다. 결국에는 최근에는 상승 랠리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 이 성장주 반도체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나가긴 하지만 AI가 끌어가는 붐이었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농업 같은 경우에서는 경기 침체가 느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CPI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수치를 나오기는 했다라고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그 추가 관찰을 물가를 계속해서 관찰을 해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가가 꺾여서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된다.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함께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유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금요일 날 저희가 대담으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유럽발에서 또 정치적인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시장은 지금 이런 리스크와 또 미국의 나스닥 랠리 사이에서 어느 쪽의 방향에 내가 손을 들어야 할지 좀 고민이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두 분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코스피의 이 상방 어디까지 좀 갈 수가 있을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 의견을 어느 쪽으로 갖고 계실지 궁금한데 미국이 일단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선거 리스크가 있고 이렇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. 김용덕 파트너께서는 코스피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실까요? 네,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알아보기 앞서서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현재 과매수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달러가 위치해 있는 구역이 1380원대의 원달러 환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직전 환율 지점으로 따져봤을 때 4월 말과 5월 초 구간에 해당을 합니다. 다만 미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위치해 있는 가격 구역 같은 경우가 4월하고 이제 5월 사이 같은 경우에는 16,000포인트였는데 현재 17,700포인트에 위치를 하면서 1,700포인트 정도 과매수 경계에 있고요. S&P 같은 경우에도 해당 4월 말 구역에 5,100포인트에 위치를 했었는데 현재 5,400포인트로 300포인트 정도의 과매수 구역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우산업지수는 적정 추이를 맞추고 있는데요. 4월 말과 5월 초 38,400포인트 구간이었는데 현재도 38,600포인트 구간으로 특징적인 과매수가 보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. 또한 최근 이제 6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FOMC 회의 동결 발표 이후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든지 기자회견을 제가 분석해 본 부분에 의하면 약간 반매파적인 성격의 발언을 해줬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1회에서 2회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만 지표상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올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, 그리고 필요시에 만약에 인플레 지표가 올라간다면 금리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해준 것으로 기억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번 달에 나온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굉장히 월가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는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연도에 딱 한 번뿐이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FOMC 의원들은 이 수치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줬습니다.
또 실업률이 4%를 찍은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요. 임금 상승률에 대한 하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고용 시장은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예정이고 현 시점 금리 인하는 미국 경제에 인플레 폭탄을 주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. 또한 연준이 보고 있는 물가 지표는 한두 개의 지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한두 개 지표의 개선에 따른 금리 인하 시점을 예측하지 말라고 월가에 경고를 해준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어떤 지표가 나왔을 때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알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상을 미리 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. 또 점도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에 현재 점도표가 지금 연말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확신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해줬고요. 앞으로 인플레가 하지만 개선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약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해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분위기만 보더라도 현재 위험 자산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미국의 현재 신고가의 어떤 강세 흐름 부분들은 향후 주가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언제든지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전쟁 변수가 터지면 현재 과매수 국면에 있는 지수론 같은 경우에는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지만 국내 증시가 과열된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. 동일 1380원대 4월 말 달러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870포인트였는데 우리 코스닥 지수는 현재 그보다 아래에 있는 상태고요. 네,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4월 말 2,700포인트였는데 현재 2,750포인트 정도에 위치해 있죠. 네. 그래서 과매수 국면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추가 반등이 어느 정도는 미증시의 과매수 영역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선행 증시를 따라가는 후행 증시라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언제든지 미증시가 붕괴됐을 때는 과매수가 아니더라도 연동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시장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. 네,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이 강합니다. 뭐 나스닥, S&P 지금 다 강하게 달려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수가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미국과 함께 좀 봤을 때는 조금 좀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다라는 부분도 좀 짚어주셨는데 변형의